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다들 여름휴가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근로자분들은 휴가를 가고 싶고 사업주분들은 휴가를 줄 여력이 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사업주, 근로자 할 거 없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가 바로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특히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혹은 1년을 딱 채우고 근로를 했는데 그래도 15개의 연차가 모두 다 발생하나요?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내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가를 갔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이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모든 근로자에게 다 발생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달을 개근하셔야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년을 초과해서 근로한 근로자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출석률을 80% 이상 채우셔야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일수대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80%를 채우지 못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달을 개근하셨을 때 하나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를 살펴보자면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하나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월인 3월을 개근하면 4월 1일에 하나, 4월을 개근하면 5월 1일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총 11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3월 1일이 되면 1년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신 것이 되죠. 이때부터 1년 초과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 일수가 발생합니다.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요. 연차는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 식으로 회가 거듭할수록 가산이 되는데 최대 25개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1년 계약직인 근로자가 딱 1년의 계약기간만을 채우고 관두시는 경우에 총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총 11개의 연차만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1년을 근로하시고 다음날 하루를 더 근로하셨다면은 15개까지 해서 총 26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간혹 이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2년을 가득 채우지 않았는데도 15개의 연차가 모두 다 발생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연차라는 것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15개 전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회계연도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입사일에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좀 전에 근로자분을 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초일에 연차가 발생하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좀 전과 동일하게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 식으로 가산이 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례연차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편의상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래 2025년 3월 1일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회계연도로 기준을 해버리니까 2026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약 10개월 정도 더 늦게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연차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입사 후 첫 회계연도인 2025년 1월 1일자에 이전의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비례연차라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총 15개의 연차에 1년 365일의 전년도 재직일수를 비례한 값을 곱해줍니다. 그랬을 때 12.5개의 비례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 달 개근을 하면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요. 입사 후 첫 회계연도 초일에는 비례연차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회계연도 초일에는 15개씩 가상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를 했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가 더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기준이죠. 그런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은 편의상 행정해석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법적인 기준보다 더 불리하게 지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연차 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일수보다 더 적다. 그렇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노동부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 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차 일수보다 더 많다. 그렇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일괄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라는 규정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을 하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일 기준이나 지급되는 연차 개수는 동일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연초에 가깝게 입사를 했을수록 다음 해에 지급받게 되는 비례연차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연차 일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정모의 노무사